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비리 백화점 그 자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딴 의혹 제기에 민주당은 돈 없는 정치 공세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아이고, 엄청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 초반 인선을 보면요. 인사검증해야 할 민정수석이 일단 며칠 만에 낙마했고 정부 쪽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수위 없이 출범한 한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총평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인사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사 기준이 네. 정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비전은 정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도덕성이나 그 사람 개인에 대한 평가 기준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기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결격 사유를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대강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재산 증식이 있는지 음주운전이 있는지 성 관련 범죄가 있는지 세금 탈루라든지 병역 기피라든지 부동산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늘 이제 기준이 되는 항목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걸 발표조차 안 했고요. 근데 발표를 안 할 만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인사 검증을 담당해야 되는 민정수석 자체가 지금 차명 부동산 문제하고 부당대출 알선 전력으로 닷새 만에 본인이 낙마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첫 인사하면서 인사를 검증해야 되는 책임자가 낙마할 정도였으니 인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거 정부에서부터 쭉 해오던 게 있으니까 정부 인선과 인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발표된 인사도 스스로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준을 지금이라도 세워라. 그리고 그 기준에 네. 맞춰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과 맞서야 하는 국가정보기관 수장이라면 안보관, 대북관 매우 네. 중요할 겁니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 연락소가 될 우려가 있다 해서 여당이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약간의 소란도 있었는데 네. 우리 김희정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종석 후보자의 안보관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일단 국정원장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국정원장 자리라는 게 소위 북한을 비롯한 이제 북한과 연계된 곳에 정보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 정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북측의 대화나 지원 쪽에 이렇게 늘 강조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03년부터 2018년까지는 무려 13차례나 방북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데 13차례 방북 이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없다면 자기가 이렇게 13차례나 방북을 했고 언제 방북했으며 무슨 이유로 방북했다라고 밝혀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떠밀려가지고 이제 인사청문회 와서 겨우겨우 내면서 그 정보 공개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북 기록은 사실 그 자체도 굉장히 유별나게 많네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네. 이 태도와 인식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북 활동 이력을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제출 거부하다가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뒤늦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결국
13차례라는 것은 밝혔지만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방북 목적도 이 북한 정권의 실상을 파악하거나 체제 분석을 위한 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대화 협력하러 갔다 왔다. 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다. 네, 국정원장은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철한 경계심을 가지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는데 이렇게 북한 관계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분이 국정원장을 맡는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보 수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희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부적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팩트를 듣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북한 방문 이력 숨기려고 했던 거나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지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이 부적격이라고 규정했고 뭐 부적격일 뿐만이 아니라 뭐라는 표현도 썼냐면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뭐 비리 백화점 그 자체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여쭤볼 텐데 가장 크게 네.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보세요? 좀 전에 비리 백화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듣는 백화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백화점이라는 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라 이제 뭐 숨겨진 부분이 있을까 했는데 놀랍도록 이렇게 숨겨진 부분이 많아서 비리 창고 내지는 비리 저수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어쨌든 계속 좀 백화점은 이렇게 진열을 하는데 창고 저수지라는 건 숨겨놨다는 이미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막 은폐되었던 게 이번에 속속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정치인들이 항상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정치 자금이나 재산 관계 이런 부분인데 네. 이번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산 관계라든지 이 정치 자금 부분이 과거 이미 두 번의 실형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현재까지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번 돈은 5억인데 쓴 돈은 13억이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는 그 8억이든 뭐 몇 억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으면 넘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네. 어제 이제 국회에서 공식 의결한 자료 요청 요구서가 갔긴 했습니다만 네. 그 전에 이제 인사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온 다음에 저희가 약 97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뭐 공인으로서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좀 전에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산 증감 내역이나 뭐 이런 부분인데요. 네. 답이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7건 답을 하면서 5건에 대해서는 뭐 아직 개인정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주기가 힘들다. 이 관계 기관에서 그다음에 그런 자료 존재하지 않는다고 딱 2건 넘겨줬거든요. 네네. 판결문하고 사건 번호 이렇게 2개 온 게 현재 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5월에 이 공인이다 보니까 재산 신고를 해요. 그래서 네네.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었던 게 이번에 이제 플러스 2억 1,50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네. 말씀하셨듯이 8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언제 어떻게 늘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쓴 거는 뭐 헌금을 비롯해서 교회 뭐 기부하고 2억 원, 그다음에 카드 현금 2억 3천, 추징금 6억 2천 이러니까 네. 소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해명이 왔었습니다. 총리실을 통해서 네. 뭐라고 왔었냐면 보위금이나 강연료 같은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산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총리실을 통해서 답이 왔는데 예, 기타 소득이 600만 원. 근데 부의금이나 강연료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세세히. 예, 그런데 이제 그 부의금이나 강연료는 이제 기타 소득 항목으로 잡히거든요. 저희가 네네. 늘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예. 그런데 그 기타 소득의 총합이 620만 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항목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거는 뭐냐면 빨리 정보 제공 동의를 해서 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이렇게 내면 되는데 계속 페이스북에다가 주장만 올리고 있지 그거를 증빙할
구체적인 서류를 내지 않고 있다는 데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참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하는데 지금 충분히 자료를 소명할 수 있으면 지금 내놓을 것 같은데 안 내놓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거는 그냥 이틀 청문회를 나쁘게 말하면 뭉개고 지나가겠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라는 거는 사실 이제 3일 내에 청문회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서류상으로 뭔가 악의가 맞지 않고 네. 이제 본인의 주장과 서류가 다른 것을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본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은 그 전에 청문회라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1년의 쭉 과정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그걸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 증식 자료라든지 네. 통장 뭐 왔다 갔다 한 거라든지 또 기타 수익이 있으면은 그게 들어온 거 이런 거를 제출을 하면은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나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네. 말로 주장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요. 네. 보통 그 장관이나 총리 인사청문회를 검증을 할 때는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소위 그 검증을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실이 관계부처를 통해서 기본 자료를 다 걸릅니다. 청문회 그래서 저기 하기 전에.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네. 그 사람을 마음 놓고 이제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럼에도 임명하기 전에 불구하고 그거를 걸른다는 거네요. 네, 인사 검증이라는 거죠, 그게. 예.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하는 인사 검증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그게 제가 말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걸 안 한 건지에 대한 의문마저 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사 검증을 하고 했는데도 네네. 미처 이 인사 검증에서 거르지 못한 게 터져 나오는 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재산 관계나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다가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하는 검증 자료라는 겁니다. 네. 사실 그런데 김희정 그거를 의원님은 안 장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특정 정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앞뒤 악의가 맞지 않은 거는 그냥 자료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내면 되는데 그거를 계속 안 하고 있으니 인사청문회를 할 의향이 없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이거는 또 그냥 돈 받은 건데 계약서 써놓은 거 아닌가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모친 소유 빌라 전세 네. 계약에 관한 거 이거 참 이상한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네. 또 채권자 후원 회장이 두 분 계시잖아요. 특히 강모 씨 네. 같은 경우에 불법 정치 자금에 연루됐던 사람인데 2018년에 또 4천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네. 오랫동안 안 갚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밝혀 보면 이제 최종 확인을 해야겠지만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 본인이 아니라면 정확한 자료를 내야 되는데 아니다라면 그냥 이 의혹을 인정하겠다라는 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세비로 번 돈이 5억인데 네. 쓴 돈은 13억이 지금 나온 자료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8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게 1번이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개인 채무 논란인데 11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게 거의 이제 하루 이틀 상간으로 1,000만 원씩 똑같은 형태로 이제 4인간 채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인간 채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좀 석연치 않다라는 거죠. 네. 한번 과거에 이제 그 두 차례나 확정 판결 나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 공여자였던 사실 사람이. 했는데 그때 말 그대로 불법 정치 자금을 줬던 사람이 이번에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빌려줬다고 해요. 이번에도. 그런데 예. 빌려줬는데 역시 인사청문회 될 때까지 그거를 갚은 이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그런 거는 나머지 10여 명 중에 네. 이 등장하는 이 강 씨, 예전에 공여자였던 분하고 네.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안 밝히고 있고요. 이 문제에 늘 등장하는 강 씨하고 관련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쪼개기 후원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런데다가 뭐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기는커녕 네. 추가로 후원금까지 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 분은 추가로 1,000만 원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네. 1,000만 원 받지는 않고, 한 몇백만 원 후원했다는 500만 거 원. 아닙니까? 500만 원 후원하고요. 예. 그리고 또 400만 원 또 후원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한 분은 그 강 씨에게서 또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 간에 이 돈 거래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비슷한 날짜에 이렇게 상호 떨어져서 사는 분들하고 어떻게 동일 형태의 이런 채무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빌려준 돈은 받지도 않으면서 추가로 후원을 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또 전혀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저 모친 빌라 얘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예, 전세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김민석 후보의 어머니가 소유한 빌라가 있는데요. 네. 한 달 간격 두고 또 다른 후원자, 아까 말한 강 씨 말고 이 씨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네네. 이제 유력 후원자 2명인데 한 분은 채무 관계에서 등장을 하고요. 한 분은 이제 이 부동산 관계에서 등장을 하는데, 매매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바로 전세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바로 김민석 후보가 당시 사귀던 분, 지금은 이제 부인이 됐는데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네네. 결혼하기 전에 부인에게 한 달 뒤에 재차 같은 주소에 또 전세가 나갑니다. 당신은 결혼 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역시 지금 장모가 되실 분에게 또 전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이렇게 여러 건 중복 전세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한 달만 살고 전세가 새로 갱신이 된 건지, 이런 것도 소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과 네. 실제 주소를 옮긴 사람이 또 다릅니다. 전입신고까지 했다면서요, 그 부인은? 부인은 전입신고를 하고요. 네. 그 이 씨라는 후원회는 전세권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해둔 사람과 실제 주소를 옮긴 사람,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계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지, 실제로 들어가서 산 사람은 누군 건지, 그리고 왜 당시 시세보다도 2배나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이렇게 재차, 네. 소위 나중에 장모님이 되실 분까지 해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전세가 계속 갱신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 정도 큰 돈이 오가면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 중개를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중개자 없이 계속 이런 전입신고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전세 계약이. 네네. 네, 자, 그러니까 네네. 이런 서류도 다 제출하면 해명될 수 있는데 제출을 하고 있지 않으니 계속 이제 의혹 상태로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김어준 씨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듣는 곳이죠. 그래서 네. 옛날 사건을 얘기하면서 정치 검찰이 장난질 쳤다. 정치 검찰과 언론의 협잡이다, 합작품이다, 이런 카르텔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랬는데, 또 민주당이 이제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철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그렇게 요구한 데 대해서 폐륜적인 정치 공세다. 무분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주진우 의원 재산 70억이나 있는 사람이 그러냐, 그렇게 재산 많으면서 2억 채무는 왜 안 갚았냐, 이렇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후보 본인을 검증받는 자리지 검증하는 인사를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진우를 이제 총리 후보로 한 건가요? 그래서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고 적음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그 형성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입과 지출의 악의가 받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자는 부패하고 가난한 자는 청렴하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의 재산이 적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적은 재산에서 어떻게 부패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주장이나 논란이 아니라 그거 다른 의원 공격할 시간에 그냥 서류 하나 떼서 내면은 될 건데 그러니까 다 안타깝다는 클리어가 말씀을. 되는데.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전처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상당수 이제 자녀 그 유학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네. 전처가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담당했다라는 서류를 내면 굳이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증거 자료를 내거나 그러니까 굳이 저희는 뭐 전 가족이든 형 가족이든 가족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네. 서류도 안 내고 있으니 그러면 부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게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네. 저희가 요청한 증인들은 뭐냐면 아까 석연치 않은 이 채무관계에 있을 때 관계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 이런 채무관계가 실제 있었는지를 네. 묻고자 함이고 또 두 번째는 아까 그 계약 전세 계약이나 이런 거를 하신 분이 네. 그 전세 계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후원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프로보노라는 이 공익 재단 만들었었거든요. 비정부가. 예. 그런데 거기도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례 재산이나 관련된 활동에 등장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을 증인 채택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어떤 사람 증인이 신청했는지 아세요? 윤석열, 한덕수. 그뿐만 아니고요. 그 전직 국무위원들 전원 다 불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소위 10월 23일 이른바 계엄 사태를 따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뭐냐면 군인들 예. 포함해가지고 여기 증인 신청이 한 55분. 그래요? 그 관계자만 그래서 이 군인들이라든지 전임 국무위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 이런 분들까지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네네. 우리가 올바른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우리 당 간사가 좋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부르는 증인 다 받을 테니까 올바른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증인 다 받읍시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추진우 그러니까 의원은 이런 얘기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 그 민주당 의원들 고발하면서 조직적인 인사검증 방해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참고인도 우리가 다 받을 테니 우리도 다 받으세요 했더니 설마 우리가 이거 다 받을 줄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실제로 증인 참고인 하려고 명단을 제출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제출했다는 걸 스스로 밝혔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렇게 한 거고 뭐 가족 부른다라는 거는 저희의 실제 협상안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인사청문특위에서 가족을 부르려고 하는 게 없었고 최종 협상안에 없었기 때문에 자꾸 그걸로 이 증인 참고인 면피하려고 하지 마라. 실제로 이 동관계에서 핵심 인물을 불렀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네. 그 과거에 이미 판결 난 거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놀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의혹은 본인이 벗어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두 번에 걸친 불법 정치 자금 부분에 관련돼서는 네. 이제 사실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것도 부인하는 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지난 사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SK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5만 원권이 존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만 원권으로 받았는데 쇼핑백 하나에 이제 시연을 했거든요, 당시에. 예. 그런데 3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쇼핑백 6개를 꽉꽉 터질 듯이 2억 원을 본인이 직접 건네받은 겁니다. 그런데 네. 그 돈의 무게만 23.2kg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당시에 2억 원에 대한 느낌을 아시려면요.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180만 원이었는데 이게 9년치 월급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무슨 표적 수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사실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역시 이번에도 그 채무관계에 등장하는 그 강신성 씨라는 분 등 3명으로부터 네.
그렇게 한 번 법적 고통을 겪고 나서도 또 7억 2천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네. 그때도 차명 계좌도 동원하고 홍콩 달러도 받고 미국 달러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과거에 자기가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과거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이번에 제기되는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반성이 있어야지 이제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그 국민의힘 관련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국민의힘 일각에선 꼭 선거에 이긴 정당 같다. 이런 자주 섞인 좀 비판도 나옵니다. 총선, 대선, 큰 선거에서 연패해온 국민의힘에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이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 주저앉냐 혹은 다시 일어섰냐 기로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뭐 네. 특정 인물 석자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하며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뭐라고 보시며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오늘 아침에도 그 당내 그 쇄신과 혁신을 바라는 국회의원들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네. 국민의힘 혁신 방안 관련돼서 외부 교수님 2분 모시고 열띤 토론을 약 3시간 가량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했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쇄신이 당장 이번에 누가 이 백마탄 지도자가 나타나서 당대표가 되면 우리가 쇄신이 되고 이게 잘 되고 그런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너무 우리가 방금 이제 인사청문회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못됐고 네. 또 선거 과정에서 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런 거를 언급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그쪽에만 기댄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상대가 잘못하는 거에 대한 지적도 일사불란하게 정말 민주당이 왜 국민의힘 공격할 때 왜 이렇게 자기 몸 안 사리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부족하긴 했는데 이제 팩트 베이스로 싸우는 부분 네. 그리고 실제 비판 세력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 내부에서는 그럼 과연 너네들은 진정성 있게 새로운 아젠다를 선점하고 그렇게 진짜 혁신하는 모습을 보였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번에 한 번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가 누가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87년 헌법에 생명이 다했듯이 지금의 정당 모습은 과거 김종필 총재가 만들었던 정당 모습을 기존 정당들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당이 어떻게 재편성될 것인가 그리고 수도권이나 새로운 2030 세대 그리고 중도에 대해서 어떤 소구력을 가질 것이냐 이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인 과제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 편지 왔습니다.